1장 현대 물리학 유전자 너머의 세계. 양자역학과 유전자의 상호작용.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현대과학에서 유전자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를 생명의 근본 단위로 설명하며 모든 생물학적 현상의 근원으로 유전자의 이기적 행동을 지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유전자의 물리학적 환경, 특히 양자역학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유전자와 양자역학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한다. 유전자의 세계는 양자역학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미시적 차원에서 시작된다. DNA의 분자 구조와 그 작동 원리를 고찰할 때 우리는 고전 물리학의 예측을 뛰어넘는 현상들을 목격한다. 예를 들어 DNA 복제 및 수리 과정에서의 양자 터널링 현상은 유전자의 변이와 진화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유전자의 결정론적 행위가 아닌 확률론적 양자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자 생물학은 이러한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생명 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유전자가 단순한 정보의 저장소가 아니라 동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양자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유전자가 지니는 이기적이라는 속성을 넘어서 생명체가 지닌 집단적 양자 현상의 결과로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또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는 유전자가 단일 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 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기능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생명 현상이 유전자의 단독 작용보다는 분자 간의 복잡한 네트워크 상호작용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생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강력한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생명과학의 접목은 우리에게 유전자 이상의 생명, 이해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창을 열어주고 있다. 생명의 신비가 단순한 이기적인 복제자의 관점을 넘어 양자역학적 상호작용의 복잡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근원적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장 양자역학이 생명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례. 생물학적 과정에 양자역학이 미치는 영향은 현재 연구의 최전선에 있으며 많은 이론과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널리 인정받는 구체적인 사례나 완전한 이해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잠재적인 양자역학적 현상이 생물체의 번식과 분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양자 터널링과 DNA 변이. DNA 복제 과정에서 양자 터널링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이는 전자가 낮은 확률로 에너지 장벽을 터널링하여 DNA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의 이동은 DNA의 화학적 구조를 변경하여 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진화와 종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양자 얽힘과 세포 기능.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들의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양자역학적 현상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이 얽힘을 통해 조절될 수 있으며 이는 세포 분열과 같은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양자 생물학과 효소의 작용. 효소는 생물학적 반응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이다. 양자 생물학에서는 효소의 작용 메커니즘이 양자역학적 효과, 특히 양자 터널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양자 터널링은 생화학적 반응의 에너지 장벽을 낮춰 효율을 증가시키고 이는 세포 분열과 생물체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광합성과 양자결맞음 코이어런스. 광합성에서 광자의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전달에 양자결맞음이 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에너지가 분자 간의 코이런트 상태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달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자역학과 신경전달물질.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은 생물체의 행동과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메커니즘이 양자역학적 과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체의 반응과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이론적 모델링이나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역학이 생물학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향후의 연구와 발견을 통해 점차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3장 화학적 복잡성 유전자의 한계.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작품이다. 유전자 중심주의는 생물학적 진화의 열쇠를 유전자가 쥐고 있음을 주장하며 모든 생명 현상은 유전자의 생존과 전파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서술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생명의 본질을 한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화학적 복잡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생명체는 물론 유전자도 화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 반응을 통해 생명 현상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이 과정에서 유전자는 단순한 정보의 저장소를 넘어서 다양한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며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종종 유전자의 이기적 행동을 제약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한다. 예를 들어 효소의 활성화, 신호 전달, 경로, 대사 과정 등은 유전자의 지시를 받지만 그 지시가 반드시 최종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유전자가 선택 과정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생명체가 마주하는 무수한 화학적 조건과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 구축된 청사진을 따르는 동시에 화학적 상황에 맞춰 그 청사진을 수정하고 적응한다. 이것은 유전자가 단독으로 모든 생명 현상을 지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분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이다. 복잡한 생명 현상에서는 종종 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유전자의 명령보다 더 큰 생명 현상을 이루어낸다. 예를 들어 신경망에서의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은 엄청난 수의 분자들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 유전자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전체 네트워크의 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화학적 환경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며 이는 유전자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생명현상을 생성한다. 후생 유전학 에피제네틱스의 발견은 환경적 요인이 DNA 메틸화와 같은 유전자 발현,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유전 정보의 표현을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전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공동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유전자 중심주의는 생명의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화학적 상호작용과 복잡한 네트워크는 유전자의 한계를 드러내고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더 깊이 파악해야 한다. 이기적 유전자는 통찰력 있는 시작점이지만 생명의 화학이 제공하는 넓은 지평을 탐색할 때 비로소 생명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분자생물학 유전자 이상의 상호작용. 분자생물학의 세계에서 유전자는 생명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 유전자를 개체의 생존과 진화의 중심축으로 두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이 장에서는 유전자와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의 다층적 복잡성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 유전자는 단순한 명령자가 아니다. 그것은 맥락에 의해 조정되며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그 표현이 달라진다. 이는 유전자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생명 현상을 조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호작용은 단순한 한 방향의 통제가 아닌
양방향의 동적 과정이다. 환경은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유전자의 효과를 변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양분의 풍부함, 스트레스 수준, 심지어 사회적 상호작용까지도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전자가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유전자의 이기심은 실제로는 환경에 의해 조절되는 협력적 과정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생명체는 그들의 유전적 기반 위에서 환경적 조건과 맞물려 진화하며 이 과정에서 유전자, 개체, 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한다. 또한 유전자가 아닌 분자들, 단백질, RNA, 대사물질 등 간의 상호작용 또한 생명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들은 유전자의 정보를 실체화하고 생명 현상을 구현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분자들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는 생명을 하나의 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만든다. 유전자 중심의 시각은 생명의 이러한 다차원적 복잡성을 과소평가한다. 생명을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 기계로 보는 것은 생명 현상의 풍부한 다양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유전자, 분자, 개체, 종, 생태계의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이해의 틀이 필요하다. 진화는 유전자의 이기적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시스템 전체의 협력적 동역학에 의해 형성된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는 생명의 진정한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장 엔트로피와 생명 질서에서 무질서로.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 법칙은 무질서의 증가, 즉 체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덜 효율적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명 현상을 관찰할 때 우리는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도 복잡한 질서와 구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다. 생명체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활동을 펼치며 자신의 구조를 유지하고 복제한다. 이 근본적인 패러독스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과 마주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도킨스는 유전자를 생명의 기본 단위로 보고 이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전자만으로 생명 현상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생명체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르면서도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유전자의 작용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더 광범위한 생화학적 및 물리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진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는 단순히 무질서의 증가가 아니라 복잡성과 다양성의 증가로 이해될 수 있다. 생명체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생명의 진화는 이보다 훨씬 다면적인 현상이다.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생태계 내의 다양한 관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모두 진화의 방향을 조정하는 요소이다. 생명의 미학 엔트로피 속의 창조성. 생명이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생명체가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조직화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체는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창조해내며 이는 무질서로의 전환을 넘어서는 창조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생명의 이러한 창조성은 도킨스가 주장하는 이기적 유전자의 단순한 자기복제를 훨씬 뛰어넘는다. 물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생명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생명 현상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엔트로피와 같은 물리학적 법칙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명은 엔트로피를 극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이러한 과정은 유전자의 이기적인 본능을 넘어선 더욱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6장 종교적 시각 유전자 이상의 가치. 인간의 존재와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극단적인 예로, 모든 생물학적 행동은 유전자의 생존과 전파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인간의 복잡한 내적 세계와 도덕적, 영적 차원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는 인간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계가 아닌 도덕적 판단과 자유의지를 갖춘 존재로 보며 우리의 행동이 단지 유전자의 생존 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와 목적에 의해 이끌린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중심의 관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물론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는 때로는 긴장감을 낳기도 한다. 과학적 발견이 종교적 신념과 충돌할 때 두 세계관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는 또한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며 각각의 관점이 서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우리가 우주와 존재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도록 이끌 수 있다.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과 유전자의 역할을 제고하면 우리는 단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 공감, 정의, 그리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준다. 이러한 가치들은 생물학적 이익을 넘어서는 것이며 인간의 삶에 깊이와 의미를 부여한다. 끝으로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은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 종교, 개인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다면성을 인정하고 삶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 현대 과학 및 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 유전자에 녹아들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 감사드리고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